네, 이 시각 K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이권희 멘토 그리고 W인베스트의 염정 멘토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제가 IRA 관련돼서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저희가 IRA 관련된 이슈를 뽑았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IRA 관련 다양한 법안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수정 법안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올라왔다. IRA의 시행을 3년 유예하는 안이 들어있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부분적으로라도 미국에서 부품 일부를 생산하면 그거라도 인정을 해주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같이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염정 멘토부터 네. 이 이슈 해석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IRA 3년 유예에 대한 발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 대한 부분이 아직 발의가 되었을 뿐 그에 대한 멘트가 나온다거나 그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상하이원 모두 양쪽에서 다 이에 대한 제안이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엘라바마주 그리고 조지아주 모두 다 그 현대와 기아차가 공장에 위치한 주다라는 점.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현대차랑 이제 기아 관련해서 사실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 그러니까 지역적인 어떤 지역 경제에 좀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하원의원, 상원의원 쪽에서의 이런 제안이 발의가 됐다라는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무엇보다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럼 현대차, 기아차 오늘 주가 상대적으로는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이제 11월, 12월 그리고 내년까지의 이제 앞으로 판매량이라든지 이제 앞으로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 주가에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슈들이 크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기업 내재적인 가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이슈다라는 말씀이시고 내재적인 가치를 좀 보자라고 했으니까 조금 이따 내재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논의해보고요. 이권희 멘토께서는 이 이슈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미국에서도 IRA라는 법안 자체가 약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IRA 자체가 미국이 주도했던 예전에 이제 WTO 체제죠. 이제 FTA 관련된 자유무역 관련된 그 체계를 무너뜨리는 어떻게 보면 법안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내부적으로 민주당이 오히려 더 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집권기에 이런 것들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여러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법안, 이제 유예 법안도 내용을 보면 사실은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네. 한국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엔 이제 아까 이제 염정 멘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이제 엘리버머주라든지 조지아주의 의원들이 발의했다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역의 그런 여러 민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결과 현대기아가 공장을 갖고 있는 지역에 이제 이익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히려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지금 오늘 관련 주식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미 이제 주가는 그런 IRA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 대비해서 그것들 때문에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뭔가 탈출하려고 하는 모멘텀을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멘텀 정도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통과돼서 현대기아에게 또 좋은 호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은 여전히 미국의 정치 일정들이 지금 앞으로 복잡하게 남아 있고 특히 이번 주에 중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향후에 이제 법안이 이제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뭔가 이제 토의가 되면서 의논이 되면서 뭔가 통과가 될지 여부를 네네. 봐야 될 텐데 아직은 이제 그런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시고 IRA와 관련된 피해 아니면 손해 이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저희가 9월 초에 현대차가 20만 원 찍고 나서 16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20% 하락한 거죠. 단기적으로 2달 동안 20%나 빠져 있는 상황인데 앞서 이제 펀더멘탈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염정 멘토께서.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대차는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저평가 구간이라기보다는 일단 앞으로의 이제 완성차 업계 앞으로 이제 실적 추이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네. 되겠는데 뭐 국내 현대차, 기아차뿐 아니고 완성차 업계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많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최근에 뭐 지수 상승폭 대비해서 사실 뭐 지수 대비해서 지금 좀 좋지 않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현대차, 기아차는 앞으로 이제 남은 2개월 동안 11월, 12월에 이제 판매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단 뭐 북미 시장 또 내수 시장 모두 다 뭐 계획으로는 일단은 뭐 좋은 판매 뭐 전년 분기 대비해서 뭐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이제 판매 증가에 대한 좀 자신감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네. 저는 뭐 내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 위축을 통해서 판매에 대한 좀 아무래도 좀 저는 좀 부정적인 시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동차 할부 금융 금리가 10%대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런 신차 구매에 대한 좀 욕구가 좀 아무래도 좀 이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뭐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앞으로의 이제 뭐 경기의 네.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에 따라서 뭐 기업의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저는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뭐 오늘의 뭐 IRA 뭐 발의에 대한 부분, 3년 유예에 대한 발의에 대한 부분은 일단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요즘 신차 사려고 하면 거의 1년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할부 금리는 뭐 10%까지 육박하고 있지만 수요는 좀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건희 멘토께서는 뭐 완성차도 완성차인데 부품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부품주 쪽도 한번 전망을 해주시죠. 일단 뭐 전방 산업은 여전히 뭐 지금 뭐 그런 우려는 있지만, 네. 저는 이제 뭐 경기 침체가 이게 얼만큼 짧고 굵게 지나갈 건지 아니면 좀 장기화될 건지 그런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차 관련된 이제 부품주들 그동안도 뭐 같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유는 이제 현대기아가 이제 3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이런 이슈들 때문에 실적이 관련된 실적 서프라이즈가 약간 좀 묻히는 경향이 있었지만, 관련해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다른 부품주들은 그런 충당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당연히 실적이 더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이제 뭐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실적이 더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단기적으로 실적 발표 전까지는 부품주들은 생각보다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가 둔화된다라는 부분도 여전히 좀 고민인 건, 미국의 소비는 둔화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이미 들어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 아닌가. 경기 침체라고 하면 미국 소비가 굉장히 많이 부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러지지 않고 있다라는 상황은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에서는 악재지만 오히려 이제 이런 소비재 측에서는 우리 또 호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IRA 관련된 수정 법안 미국에서 상하원에서 동시에 올라왔다는 얘기, 그리고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 오늘도 한 번 더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주들이죠. 오늘 삼성전자는 드디어 6만 원에 좀 안착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6만 원대 위로 올라와서 주가가 안 빠지고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염정 멘토하고 먼저 삼성전자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뭐 다른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이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코스피에서 일단 삼성전자의 1%대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6만 원대를 좀 6만 원대를 지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의 어떤 뭐 오늘 뭐 특별한 뭐 이슈가 있었던 부분은 좀 아니지만, 앞서 우리 브리핑해 주신 것처럼 좀 환율이 지금 일정 부분은 좀 많이 좀 안정세를 좀 찾았던 부분, 이 부분에서 지금 최근 10월 달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또는 대형주로의 매수가 계속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달러의 약세가 조금 달러의 강세가 정점을 지나고 지금 약세로 조금 하향 안정화된 부분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 달러 약세에 대한 틈을 이용해서 오히려 여기서 환차익을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있을 수 있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말 배당에 대한 부분이 워낙에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저가에 대한 매수에 대한 삼성전자라기보다 국내 지수에 대한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 플러스 앞으로 배당에 대한 매력 연말을 앞두고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흐름을 보면 연말 기준으로 최근 11월, 12월 연말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주가의 상승률이 좀 타 지수, 그러니까 지수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좀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연말에 이제 삼성전자 배당에 대한 좀 효과로 인해서 좀 개인 투자자들뿐 아니고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자까지 사실 좀 합쳐지면서 지금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멘토께서는 어떻게 삼성전자 보고 계십니까? 이제 연말 되면 배당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올랐다는 통계를 염정 멘토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상황이고 배당 정책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뭐 차이나에서 뛰쳐나온 이제 자금들, 뭐 대만이라든지 중국계에 투자했던 그쪽 반도체 업계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수급적으로 개선된 부분, 그 다음에 환율이 지금 생각보다 지금 또 1,430원, 20원, 뭐 10원대 밑으로 지금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이제 원화의 강세 흐름이 잠깐 나오고 있는 상황도 좀 우호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디램 관련돼서 놓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치킨 게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결국엔 1등 업체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하이닉스는 지금 투자했던 계획을 50%를 줄이고 있고 마이크론은 또 미국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 뭐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 마이크론을 못 사면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엔 삼성전자가 이번 시기에 낸드 분야까지 다 잡아먹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불안한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아직은 좀 불안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1등 업체로의 뭐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나오면서 이번 6만 원을 좀 돌파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기술적으로도 지금 121선을 지금 뚫고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선만 잘 유지한다라고 하면 뭐 연말까지 추세는 좀 이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증권가들에서도 아까 저희가 하단에 자막을 내보냈습니다만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미래셋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폭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NH는 목표가도 올려 세우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 조금 괜찮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6% 올랐거든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다가 요즘 약간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조금 변화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아직 삼성전자만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염정 멘토 SK 하이닉스도 잠깐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삼성전자와 같은 흐름을 좀 가고 있다가 뭐 최근에는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공격적인 좀 투자, 공격적인 부분으로 좀 단행을 하고 있고 SK는 살짝 좀 발을 뺀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SK 하이닉스 역시도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저점에 대한 부분이 좀 확인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다시 흐름 자체는 수급의 흐름 자체는 다시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은 좀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크게 뭐 올 한 해 동안 수급이 그렇게 크게 움직임을 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만큼 그래도 아직은 좀 안정권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단기적인 어떤 삼성전자로서의 쏠림에 이어서 다시 또 같이 동반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오히려 좀 삼성전자 쪽으로 좀 기울어졌을 때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SK 하이닉스 역시도 관심 가질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킨게임에서 SK 하이닉스가 취약하다는 것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는 그대로 투자하는 거 다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SK 하이닉스는 일부 투자한 것들 조정하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 치킨게임이라는 게 그냥 확 투자해서 모든 거 다 먹겠다는 게 이제 치킨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조금 나중에 경쟁력이 커질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이건희 멘토께서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걱정하는 거는 포인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이 지금 자기네 기술을 활용한 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중국의 공장이 다 갖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는 시안에 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우시에 있는데 일단 두 군데를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는 주로 이제 시안 공장에서 디램이 아닌 낸드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시 공장에서 뭐 디램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우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엔 노광 장비라든지 EUV 장비 이런 이제 그 첨단 장비들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장비들을 랜드보다는 이제 디램 쪽에 많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 이게 유예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뭐 1, 2년 지난 상태에서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장비들이 이제 디램 쪽에 더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뭐 더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의 중국 사업부도 결국에 인수했기 때문에 이 중국으로 오히려 이제 확장을 해놨는데 이쪽이 지금 자꾸 제재를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지금 약간 좀 진퇴양난에 걸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은 이제 규모에 비해서 중국 공장의 규모가 작지만 네네. SK는 이제 덩치랑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상당 부분 이제 포지션을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아직 시장에 남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과 관련된 우려도 있지만 중국에 조금 비중이 높았던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계속 뉴스가 들려오죠. 지난주에는 뭐 외신들을 통해서 이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변화된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중국 당국이 강하게 보건당국이 이제 아니다라고 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홍콩 증시 3% 이상 오르거든요. 중국 증시가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 뭔가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금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염정멘토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이 변화 가능성 이 부분 좀 점검해 주시죠. 뭐 일단은 뭐 제로 코로나 관련해서는 뭐 지금 뭐 계속적으로 사실 네. 좀 말이 좀 불명확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주가에서 좀 확인을 해보면 뭐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부분을 뭐 사실은 뭐 다시 뭐 종료시키겠다는 부분은 아직은 좀 미루겠다라는 부분에 또 이야기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에 이제 올랐었던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오늘 일제히 좀 낙폭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크게는 뭐 화장품 관련주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중국 관련된 매출이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저는 뭐 크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뭐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갑작스럽게 뭐 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뭐 갑자기 뭐 봉쇄 정책을 한다거나 갑자기 또 확 풀어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흔들리기보다는 네. 이런 종목들 지금은 꽤 많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중에서 오히려 앞으로 뭐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에 의지하는 중국 편향된 부분이 오히려 좀 벗어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오히려 지켜본다면 오히려 중국과 좀 탈중국을 하면서 좀 살아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골라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편향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어디라고 봐야 되나요, 저희가? 사실 뭐 아직까지도 중국에 많이 네. 의존하고 있는 게 뭐 아무래도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모레퍼시킷 같은 경우가 뭐 1%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난 네. 금요일에 1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최근의 흐름 자체가 좀 돌아서는 부분이 바닥권을 좀 돌아서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내 비중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비중을 약 한 80% 정도까지 80% 정도 매출 비중 자체가 80% 정도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금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은 이런 대형 화장품 종목들은 네. 앞으로 중국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방안을 계속 마련할 것이고 그에 대한 부분이 다른 동남아시아라든지 이제 북미 시장 또는 유럽 시장에 대한 공략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최근에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거의 뭐 지금 실적 면에서는 좋지 않고 좀 네네. 바닥권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게 역매수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무조건 싸기 때문에 사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매출 비중에 대한 전환을 확인을 한 후 접근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국내 화장품 회사들이 미국의 회사들을 인수하는 등 미국 쪽으로 좀 북미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정확히 나올 때쯤
그때 이제 매수의 어떤 전략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가 2,372, 1% 이상 상승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 종합지수도 700선을 터치할 것 같은데요. 쉽게 700선은 시장에서 내주지 않는 모습인데 어쨌든 699.12포인트에서 지금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고 보통은 이제 2시 넘어서면 시장이 좀 빠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뭐 어떻게 될지 저희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죠. 이건희 멘토께서는 앞서 저희가 얘기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 우리가 흔히 옛말이긴 합니다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 뭐 이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뭐 열릴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3월에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시진핑의 3년임이 성공하고 나서 그런 기대감을 다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뭔가 좀 완화를 해주지 않겠냐. 뭐 경기도 안 좋고 중국의 지금 성장률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제 블룸버그발 뉴스가 가장 이제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중국에서 서킷 브레이크라고 제도라고 해서 결국엔 항공사들한테 코로나 환자를 태우고 오지 말라. 이제 만약에 왔는데 태우고 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운항 제재를 할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했던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또 그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뭐 철강주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이유도 결국에는 그 사이에 이제 그런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중국의 철강 관련된 선물이 한 10.4%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면 갑자기 급등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 이제 철강 선물 가격이 그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관련해서 철강 관련 종목들도 기대감이 지금 뭐 규제 완화 관련된 기대감이 여전히 좀 반영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중국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지금 있다라는 부분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 근데 이제 소비재라든지 이런 쪽은 그게 확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좀 움직임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런 원자재 단이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이제 선물 시장의 영향을 보면서 이제 네네.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일단 정책 변화가 한 내년 3월쯤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시장에서 이걸 미리 선반영한다 그러면 뭐 연말부터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중국이 워낙 큰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게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치죠. 당장 물동량이나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주목하는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업종이 뭐 화학, 에너지, 비철금속 뭐 이런 쪽인 것 같은데요. 오늘 포스코홀딩스도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고려아연도 3%대 강세고요. 한번 이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정 멘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뭐 국제유가가 최근에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세를 찾긴 네. 했습니다만 또 국제유가가 최근 짧은 기간에 또 급등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뭐 국제유가 관련된 유가 관련된 종목들, 그 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이제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었던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어떤 뭐 실적에 대한 좀 쇼크가 좀 있었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뭐 1조 규모의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울산에 신공장에 대한 증설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반등의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계열사인 캠코가 캠코가 네네. 설립한 한국 전구체를 통해서 2차 전지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전구체 생산에 대한 부분을 생산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K잼이라는 그 자회사를 통해서도 음극재 집전체를 사용되는 전해동박 생산 공장을 또 설비를 할 것이다라는 이런 좀 개별적인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실적을 좀 지난 실적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을 좀 뛰어넘는 앞으로 좀 기대감이 나타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오늘 또 뭐 구리 관련해서는 또 이구 산업 같은 경우가 좀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리의 재고량이 좀 한계에 좀 달았다라는 좀 뉴스가 나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톤당 지난 3월 초에 톤당 뭐
톤당 1만 달러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7,400달러로 사실 뭐 30% 정도 구리 가격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뭐 수요가 아무래도 이제 구리라는 건 전방 산업이 뭐 전기 전자라든지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겠고요. 전방 산업의 수요에 따라서 이제 구리 가격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수요 감소로 인해 구리 가격이 하락이 됐었고 거기에 또 공급까지 좀 차질이 빚어지면서 구리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이제 공급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단기간에 좀 오른 부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구리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추세적인 부분에서 좀 저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크게 뭐 2구 산업도 있고요. 뭐 구리 관련주로는 풍산 같은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좀 흐름을 지금 큰 흐름을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좀 있긴 하지만 지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좀 경제 재개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고점을 찍고 나서 좀처럼 지금 흐름 자체가 다시 돌아오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구리 가격 관련해서는 이런 움직임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대세적인 상승은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리는 이제 전 세계 경기를 가늠하는 뭐 지표로 저희가 보죠. 그래서 닥터 쿠퍼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예상될 때 구리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단기적으로는 어제 그제 국제 그 커머더티 시장에서 구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오늘 주가에 반영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이건희 멘토께서는 관련주들 흐름을 봐주시는데 오늘 롯데케미칼이 굉장히 강합니다. 8% 이상 오르거든요. 같이 좀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유가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이제 유가가 상승한 것도 있지만 또 중국의 아까 얘기했던 그 봉쇄 완화 이런 조치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석유화학 제품의 가장 큰 뭐 어떻게 보면 소비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데가 중국이다 보니까 그런 관련해서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같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왜 올라갔냐라고 이제 뭐 오늘 쭉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거기 보면 뭐 중국의 봉쇄 완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한 4일 전에는 또 이란이 또 사우디를 침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 때문에 또 한번 올랐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유가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 또 오펙 플러스에서도 발표한 거는 목표는 100불 정도를 유지하는 거다라고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엔 당분간 그럼 유가는 좀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반영되고 있다 시장에서. 그러면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지금 한번 돌리는 모멘텀의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가장 큰 모멘텀은 사실은 유가보다는 중국의 봉쇄 완화 정책에 따른 나머지 다 파장 효과로 이제 이 석유화학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가 저희가 위메이드 한 번 더 꼽았습니다. 위메이드 주가가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드디어 문제가 있었던 위믹스 뭐 이런 부분을 좀 시장에서는 우려를 덜고 결국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나 이렇게 봐야 될까요? 염정 멘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위메이드 관련해서 위믹스 3.0 관련된 이슈가 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어떤 뉴스가 맞고 어떤 뉴스가 좀 잘못된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혼란스러울 정도로 저는 참 위메이드 주가 추이를 보면서 참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지금 뭐 흐름이 좋은 부분은 아니고 위믹스 3.0이 노드 카운슬 파트너 뭐 발표에 강세를 나타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뭐 그냥 뉴스에 움직이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위믹스 3.0이 안정적인 어떤 가상화폐 시장을 뭐 어떤 선도하는 이런 움직임은 저는 아직 좀 캐치를 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런 분위기가 뭐 시장이 뭐 워낙에 좀 좋을 때라든지 좀 기대감이 좀 클 때야 이런 종목들에 따라서 다른 게임주들도 너도 나도 다 같이 움직이지만 지금은 다소 좀 냉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또 금방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좀 주의하셔야 되는 전 종목이다라고 좀 지금 최근에는 위메이드 관련주들은 좀 주의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건희 멘토께서는 위메이드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지금 위메이드 생태계 자체가 이제 뭐 그 최근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관련된 기대감이 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그쪽 생태계랑 위메이드가 만든 생태계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이쪽은 조금 좀 저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위믹스 3.0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나왔었고 또 좋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엇갈리면서 이제 바닥을 좀 잡는 모양을 좀 만들어 가고 있다. 뭐 차트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위믹스 자체가 위믹스 코인 자체가 지금 뭐 여기에 파트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보다는 향후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나 퍼포먼스를 보여주냐가 되게 중요하고 위메이드 지금 뭐 새로운 신작이라든지 실질적인 그런 플랫폼보다는 뭐 안에 있는 컨텐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네. 컨텐츠들이 얼마나 좀 뭐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걸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발행했던 뭐 여러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한번 너무 공격적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아직은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염정 멘토는 클래시스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달러 강세 있을 때 수출 잘하면 돈 많이 버는 거죠. 한번 얘기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건희 멘토는 사마알미늄 가져오셨습니다. 수요 증가는 필연이다. 요즘 사마알미늄 주가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같이 좀 얘기를 들어보죠. 먼저 클래시스부터 할까요? 네, 뭐 오늘 이제 종목 전반적으로 뭐 대형주들의 흐름이 최근에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주가가 높은 대형주를 지금 네. 잡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제가 이제 클래시스를 좀 잡아봤습니다. 그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임용 관련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지금 클래시스의 가장 주요 품목인 이제 슈링크 같은 경우인데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내에는 사실 많이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를 통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액은 이를 통한 이제 소모품 매출액을 들 수 있고요. 그에보다 이제 거기서는 사실 안정적인 좀 매출액을 좀 찾아볼 수 있겠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부분은 이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해외 판매 비중이 이제 해외 판매 비중 확대로 인해서 3분기에도 이제 호실적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2분기까지 지금 실적이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미 주가에는 좀 일정 부분 주가는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은 저평가 구간에 좀 돌입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9월에는 이제 월간으로 봤을 때 수출 최대 매출액인 100억 원을 좀 돌파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점차적으로 수출 비중을 좀 더 확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브라질과 이제 태국 등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주가의 수준은 좀 저가의 지금 저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또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지금 계속해서 바닥권을 15,000원 선을 잡고 가고 있는데 일단은 15,000원 선에서는 이제 조금씩은 이제 뭐 분할 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뭐 올해 고점 같은 경우에 24,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7월부터 주가가 15,000원대로 내려와서 계속 행보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평선이 다 지금 15,000원대에 모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 조금 위를 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하셨네요. 자, 사마알미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희 멘토 얘기 들을게요. 예, 사마알미늄은 제가 한 2번 정도 갖고 나왔던 네네. 종목인데 일단 지금 10월 6일 날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수 차원에서 뭐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다시 언급을 하는 건데 일단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다들 아실 거고 알루미늄 박 관련돼서 물량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가장 많이 납품하고 있는 데가 이제 SK온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물량의 90% 정도를 이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SDI라든지 엔솔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목요일 날 급등했던 이후 35,600원까지 갔다가 이제 결국엔 뭐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상승을 좀 많이 했던 이유 자체가 결국에 LG엔솔의 투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랬습니다. 연합 인포맥스발로 지금 뉴스가 한번 나왔고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아직 공시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LG엔솔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게 이제 뭐 규모라든지 정확한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추후에 이제 공시가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흐름은 결국엔 뭐 미국의 공장을 따라가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지금 다 국내 공장만 가지고는 그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공장을 증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새로운 투자를 받아서 지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저는 지금 뭐 그래서 지금 자리는 뭐 32,000원대에서 횡보를 해준다라고 하면 한 번 네. 더 사볼 자리가 되지 않았나. 예전에 제가 목표가를 33,000원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기회는 온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목표가를 높여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8,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사마알루미늄 의견까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권희 멘토 그리고 염정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